의사표시, 그 한번 보세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뭔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스피치를 해도 의사표시가 맞습니다. 맞죠? 근데 글로 써도 의사표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맞죠? 이거 살래?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것도 의사표시입니다. 맞죠? 의사표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묵도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침묵, 가만히 있어도. 맞죠? 이런 등등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의사표시를 나눠보면 뭡니까? 의사하고 뭐하고 나눠져요? 표시로 나눠지잖아. 가만 한번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의사표시가 의사하고 표시로 나눠지잖아. 의사가 뭘까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너 그럴 의사 있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쓰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의사는 뭡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효과의사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라고 뭡니까? 그게 뭐라고? 효과의사. 맞죠? 자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게 효과의사야. 맞죠? 근데 꼭 사랑해주라 하는데 또 꼭 사랑을 안 해줘. 맞죠? 그걸 뭐라 그래? 짝사랑. 맞죠? 우리 나이 때는 의학세 슬피우는 이거죠?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뭐요? 마주치는 눈빛이 그거죠? 주현미의 짝사랑. 맞죠? 근데 누구들은 짝사랑은 무슨 노래로 비유하나? 응? 몰라? 자, 블루베리? 자, 이런 거예요. 그냥 의사표시. 그러면 효과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표시의사. 아직까지는 표시 안 했어요. 맞죠? 그리고 외부에 뭡니까? 말을 해요. 이걸 뭐예요? 표시, 행위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뭔 차가 요즘에 좀 인기가 있나요? 차가. 메스? 레저? 레저 차가 이제 유행인가 봐요, 요새? 캠핑을 많이 다니까. 캠핑족이 많은가 봐. 뭔 차 타고 다녀? 자기는? EF 소나타? 소나타. 소나타는 소나게나 다 타는 타가 소나타. 자, 봅시다, 자. 근데, 소나타, 내가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었어. 이게 뭡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의 결정을 했다. 이게 의사야. 맞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말로 표현했어.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단독주택 하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 어느 필지를 살까? 이거 사면 좋겠다. 마음의 결정을 했어. 그 필지 평당 내가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게 표시행위야. 그러면 요까지는 뭐죠? 의사죠? 요까지는 뭐예요? 표시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면 뭐예요? 참말. 일치하면 참말이야. 맞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게 거짓말이에요. 맞잖아. 그걸 뭐라 하느냐? 거짓 표시. 다른 말로 비진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진위 표시.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 게 좋아요? 불일치하는 게 좋을까요? 일치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일치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지. 그러면 불일치하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시의 뭐라고? 불일치. 불일치입니다. 이 불일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의사 표시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흠결이 있다. 흠결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흠결 있는 의사 표시. 말에 뭐가 있다고? 흠결이 있다.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말해.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지 혼자 거짓말하는 게 있지? 맞죠? 이걸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말해. 진이가 아니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비진이. 똑같은 말이야. 의사 표시. 그리고 혼자 산다면서 거짓말을. 그러게 뭐라 그래?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감추고 있지 않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맞죠? 진짜는 마음속에 있잖아. 맞죠? 그걸 뭐라 그러죠? 심리유보.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뭡니까?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유보에 관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천태만상이야. 용어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교복을 딱 입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잖아. 세대가. 우리 1년 후배부터는 머리 자유라. 2년 후배부터는 교복 자유라 이랬어요. 참 재수없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머리도 한 번도 뭐예요? 길어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뭡니까? 착 깎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머리를 길면 막 깝깝해서 못 살겠어. 왜요? 군대 생활할 때 그 머리를 짧게 깎고 생활하잖아. 그냥 머리 길면 막 깝깝해. 그래서 지금 저도 머리 짧잖아요. 군대 다시 가도 돼요. 맞죠? 나이가 좀 들면 빡빡 밀어볼란가 몰라. 맞죠? 자꾸 머리가 빠져서 죽었어, 나도. 머리도 하얗고, 이제, 자꾸 해. 염색을 하고 난립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염색하려고요. 우리 딸 결혼할 때도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 때는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머리 힘은 힘대로 살면 되지. 생기면 생긴 대로. 맞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내보고 그러더라고. 머리가 힘데 원장님은 머리가 고상하게 쉬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많이 휘잖아요, 나도. 맞죠? 예, 괜찮아요. 봐줄만 해. 그래도 애인도 있고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예, 있어 보이고. 그러면 여기에 관한 이거냐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팅을 하러 딱 간 거야. 근데 혹시나 좋은 애가 걸릴까 싶어서 가죠? 돌아올 때는 뭐 역시나 똑같네. 그렇잖아요. 그럼 미팅하러 딱 갔어요.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쟤하고 미팅을 내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표를 해, 안 해? 안 한다. 안에 앉아있을 때는 5명 짝짝 앉아있으면 그럼 뭡니까? 제일로 못생긴 아한테 표현을 해야 돼. 그럼 뭐요? 잘생긴 아가 질투를 하거든. 이게 바로 뭡니까? 못생긴 아에게 표현을 한다. 이게 뭐요? 비진이죠. 진짜는 입만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라고요? 비진 표시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상대방 걸 알까 모를까? 모르지. 진짜로 저가 취향이 이상하네.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원칙은 뭔데?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해버려. 이해가죠? 근데 상대방이 눈치를 채버린 거야. 자가 일부러 그런다. 헛소리하고 있다. 오케이, 바리? 그게 뭐예요? 일부러 헛소리하고 있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무효야. 아시겠죠? 그러냐, 그림을 한번 그려 보여줄게요. 자, 앞에 있는 우리 이제 세대한테 내가 뭘 주고 싶어요. 왜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데이트는 한번 해줄까 싶어가지고.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주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음속에는 뭡니까? 별로 주고 싶지 않아. 내 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표현한 거잖아. 뭐를 증여하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요? 얘가 뭐요? 그래, 감사해. 선이죠? 전혀 과실이 없어. 정말로 믿은 거야. 그래서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원칙이 등기는 뭐예요? 유효예요. 그냥 소유권 취득하고 끝나버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인마가 그걸 알고 있어. 뭔데요? 악이. 민법에서는 모르면 선이야. 알면 뭡니까? 악이야. 모르면 뭐라고? 선이. 알면 악이. 맞죠? 그러니까 암시롱 그러면 악입니다. 진통제입니다. 암시롱은. 자, 그러면 여기 뭐요? 알고 있다, 과실이 있다. 유과실이야. 이 유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해가죠? 그럼 뭐가 돼? 무효. 무효가 돼버려. 무효는 뭡니까? 처음부터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됐으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다시 해봐요. 뭐라고? 계약은 성립했으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인 등기라고 한다면 뭡니까? 인마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권은 갑건 거예요. 왜요? 효과가 생기지 않으니까. 효과인데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알겠죠? 이유가 뭐야? 무효니까. 어렵지 지금부터.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아. 왜요? 무효니까. 아시겠죠? 그걸 뭐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용어가 어렵지. 그러니까 뭐요? 어차피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 소리야. 아시겠죠? 뭐가 돼버리면? 무효가 돼버리면. 여기 진위 아닌 의사표시야.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이치하는 게 또 뭐가 있냐? 두 번째가 뭐냐? 짜고 하는 게 있어. 맞죠? 이게 뭔데요? 통정. 짰다. 통정. 뭐예요? 허위표시.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짜고. 맞죠? 근데 짜고 사니까 뭐예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맞죠? 그 다음에 행위가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 뭐예요? 가장행위야. 가짜 행위야. 가짜 행위.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으면 그냥 허위표시. 이것도 통정 허위표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짜고서 설치까? 그걸 알아야 돼. 봐봐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쉬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채무를 지고 있느냐? A라는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채권자야. 채권자가 누군지 알죠?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채무자는 뭐예요? 줄 거 있는 사람. 그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채무자예요. 근데 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쪼삐다이 생겼잖아. 보기에도 뭐예요? 날카롭게 보이잖아. 쪼삐돼가지고. 맞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제때 돈을 못 갚으면 아마도 강제 집행을 할 것 같아. 누가? A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 참 불안죠. 왜요? 강제 집행 들어오면 자기는 뭐예요? 거리의 천사가 돼야 돼. 집을 뺏기 뿐이니까. 그게 뭐예요? 거리의 천사. 여러분 노숙자가 거리의 천사입니다. 네, 노숙자. 근데 노숙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뭡니까? 그 좀 사랑의 집인가 어딘가 들어가 살면 참 좋겠더만은 어찌 그걸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 도로 나와버리. 왜 그럴까요? 그게 좋은가 봐. 따뜻하게 햇빛에서 뭡니까? 보르박스 깔고 한번 팍 자고 하늘을 뭐예요? 지붕 삼아 멋지게 사는 거요. 그거. 좋은 데만 찾아다니면서 뭡니까? 잠도 자고 지기는 거요. 그거. 아무 데나 자도 돼 이거는. 누가 막 가는 말도 안 해. 제가 영등포역에 내린 적이 많아. 옛날에 강의 한참 다닐 때는 영등포역에 딱 내면 새벽 한 4시 정도 돼. 그러면 대합실에 그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이 누워있는지. 정말입니다. 근데 화장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대빵이에요. 왜요? 히타가 나오거든. 뭐 말인지 아시겠죠? 화장실 쪽에 누워있는 사람이 대빵이야. 그건 아무나 그거 자는 거 아니에요. 대빵만 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대합실에 누워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걸 끌어안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그냥 일자리하고도 상당히 상관이 있잖아요. IMF 때 여러분들 이혼율이 우리나라에 최고 높았죠. 그러니까 뭐 잘 살면 뭐 잘 사는 거 못 살면 못 사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경제력이 가정을 지탱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제가 볼 때는 80%라고 봐.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해버리면 뭡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 여자가 가서 버리면 접시뿐이 못 닦아. 그러니까 김국환이 접시를 깨자. 깨면 또 잘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자가 강제 입행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친구를 만나. 내가 이만 약시한데 네 앞으로 등기 넘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짜로 판 것처럼 꾸민 거죠. 등기만 넘긴 거지. 매매가 뭐예요? 가장된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요? 가장매매. 가장매매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 가장매매는 진짜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판 게 아니잖아. 그래서 원인행위, 매매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 없어? 원인이 없잖아. 맞죠? 원인 없으니까 이건 뭐요? 무효잖아. 그러면 이 등기는 뭐요? 원인이 없이 등기만 넘어왔잖아. 맞죠? 원인 없는 등기. 이걸 원인 무효 등기 그렇게 말해요. 무효. 이게 무효다. 뭐라고? 원인 무효 등기. 알았나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야? 갑에게 있고. 맞죠? 을 앞으로 등기된 것은 뭐요? 갑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 이게 뭐요?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 이제 이해되죠? 이렇게 반환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을이란 사람이 둘이 짜고 한 것 같아. A가 보니까. 그러면 지가 가서 을에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A가 네 앞으로 등기된 거 잘못된 기다 라고 이걸 취소해버려. 누가 취소합니까? 그렇지. 누가 A가 누군데요? 읽어봐. 채권자 취소권. 이게 406조야. 재산을 넘길 때는요. 친인척한테 넘기면 작살나. 이해갑니까? 누구한테 넘겨야 될까? 아무도 모르는 제3자에게 넘겨야 돼. 그래야 의심을 안 해. 여러분 혹시 이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팔았다 하면 판 거지. 근데 형제한테 넘가나? 냄새 나 안 나? 나는 거지. 그건 사행위로 추정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돼야 안 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행위로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사행이란 건 뭡니까?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등기만 넘겼다고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사행이. 다시 해봐.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등기만 넘겼다. 이거예요. 사행이.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상호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 요거예요. 이게 가장매매네. 그러니까 허위 표시가 뭔지를 알았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는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의사는 안 판 거지? 근데 표시는 판 것처럼 했잖아.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 제목이 뭔데? 불일치. 그걸 뭐라 그래? 흠결 있다 그래. 별것도 아니구만. 공부해보니까. 민법 쉽네, 뭐. 맞지? 쉽네. 그러니까 이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돼. 한 가지 한 가지 깨우쳐 가니까 뭐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서광이 비쳐. 그죠? 하나하나씩 막 알아가니까 너무 재밌어. 몰랐던 사실을 아니까. 맞죠? 이거 몰라도 사는데 시장 없었는데. 맞아. 근데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뭐냐? 착오야. 제가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사회를 참 많이 봤어요.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좀 끼가 있었던 거예요. 페스티벌. 알죠? 우리 다닐 때는 많이 했는데, 그거.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어떤 호텔이나 어디 음식점이나 큰 라운지를 빌려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이크 들고. 저는 지금은 마이크 없이는 강의를 못 합니다. 목이 완전히 갔어요. 평생을 강의를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뭡니까? 페스티벌 하면 완전 죽습니다. 죽이, 제가. 그냥 한 300명 모여도 짓다 놨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의 길로 왔는가 몰라.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주대학교 관광학과를 원서를 썼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원서를 찢어본 거예요. 우리 집안에 딴 따라가 없는데 너는 무엇이 그런 과가 아니고 찢어본 거야. 그래서 영남대학교 법대를 원서를 넣은 거예요. 우리 형님이 가져가고. 그 대구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형님이 그 대구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숙 뺏기려고 그냥 그리 간 거야. 근데 우리 형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내려와 본 거야. 그건 나 혼자 생활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학 4학년은 내가 다이렉트로 다닌 거예요. 제가. 뭔가 좀 쪼아보려고 했는데 못 쪼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대학원까지 간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려고.
근데 그래도 또 안 돼버리는 거예요. 7년 했습니다. 제가 7년 공부를. 근데 아가 태어나니까 더 이상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자. 그래서 쪽 낸 거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모든 것은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공부를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겠죠. 맞죠? 그래서 부동산을 강의하면서 부동산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결대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안양에 있어, 안양. 네, 부동산 석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시 또 박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0대 후반에 제가 박사를 도전한 거예요. 학위 딸 때 눈물이 나더만요. 학위 딸 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학위문을 나도 한번 써보자 그러더라고. 써봐라. 그래서 써고 찍어줬다니까. 박사모 이거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와서 나를 축하해 주대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들도 다 대학 졸업했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평생 공부다. 이 생각합니다. 평생 공부다. 인생 공부도 평생이고 이 모든 게 평생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꾸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이 경제 관념을 갖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공부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뉴스부터 딱 봐요. 왜요? 어떤 뉴스를 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그런 프로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드라마만 봐. 그냥 우리 와이프 안 일어날 때 봐, 내가 뉴스를. 원래 보고 나와야 된 게. 지가 오면 채널 독점입니다. 고정이 아니라 독점이에요, 완전. 아따, 어디 채널은 뭔 드라마 하는데, 그거 쫙 끼우고 있어, 그냥. SBS 뭐하고, MBC 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무식해. 최순실도 모르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전국이 좀 경색되겠다는 것도 느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힐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사회적 요구가 뭡니까?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회적 요구가 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변할 거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야,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안 가겠냐? 맞죠? 좀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러다가 휘딱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 그게 아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바로 캐치를 해야 돼. 나는 박근혜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박근혜 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요? 대구에 가서 왕창 샀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뭐요?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거요. 다음 차기는요? 네, 차기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묻는 거라. 반기문이 될 것 같아요? 1번이 반기문인가 보다. 2번은? 문재인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아? 사람이 여론이 갈립니다, 이거 지금. 하여튼 뭐 여론이 갈려. 누가 되든 막 자기한테 돼. 근데 반기문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음성에 가야 돼. 진천. 그러니까 충청북도 벨트 라인을 가야 돼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문재인가 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 아닙니다. 전라도를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가 정책을 펴는 게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책적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 이게 아니고. 지금 저 말을 이해 가겠습니까? 근데 누가 정권을 잡아도 충청권은 뜨게 돼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왜 그러냐? 이미 수도권화가 돼버렸잖아요. 충청도는 이미 수도권입니다, 지금. 좀 있어봐. 세종시까지 막 전철이 팡팡 다닐 거예요. 좀 있어봐. 고속전철 1시간에만 와버리잖아요, 서울서. 맞잖아요. 세종시까지 지금 뭡니까? 충청도에서 막 바로 그냥, 뭐예요? 전철로 바로 그냥 이동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 안 되면 뭐예요?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좀 있으면 국회도 옮길 거구만. 업무 협조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사실 소비거든요. 부처가 다 내려와서 서울로 출근했다가 세종시로 출근했다가 서울에 가서 보고하고 또 다시 내려 일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까? 맞죠? 그러니까 조만간 청와대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감을 잡아야 돼. 이거 보면서.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청권이 수도권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을까요? 말만 있었지. 그죠? 자, 봐봐요. 차고. 이렇게 생각해 뭡니까? 차고일 수도 있어. 맞죠? 차고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자, 마음속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데 그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오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를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르지 않았다. 이게 착오야. 뭔 말인지 알겠죠? 착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참 미남이었었겠죠, 총각 때. 근데 그것도 제가 착오일 수도 있어요. 맞죠? 착오가 뭔지 알겠죠, 이제? 마음속의 의사가 결정되고 표시했는데, 그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이 뭐라고요? 착오.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착오. 그러면 착오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무조건 취소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맞죠? 지가 착각해서 팔아놓고는 지가 취소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착오가 됐을 때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럼 도대체 중요한 게 뭔데?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중요 부분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착오를 안 했다면 이와 같은 계약을 안 했을 것이다. 이게 뭔데? 중요한 게 뭔데?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중요하다 안 하다는 판례가 다 결정을 해놓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중요하다 안 하다는 뭘로 결정한다고? 판례에서 다 결정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져 있는 판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느낌이 와. 해서 뭐요? 송대가요 와요 했잖아요. 오는 거예요. 느낌이. 맞죠? 봐요. 나를 봐요. 맞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죠, 이거? 감이 오잖아요. 그 말이구나. 근데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요건이 이제 공부했습니다. 내용의 중요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착오. 착오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거울 보면서 매번 느끼잖아. 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우리 딸이 그래, 딸이. 공주병이라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조금 난리다가. 그래서 한 번씩, 그래, 네가 이쁘다. 천사네. 막 이러고 내가 막 띄워준다. 내가, 아빠가. 근데 말입니다. 지보다 잘생긴 아들이 가끔가다 보이거든. 내가 볼 때는. 근데 지가 제일 이쁘대. 신기해. 자우지가. 자존감이다. 그거 꺾어 불면 안 되잖아. 그래, 내가 보니까 네가 제일 튀더라. 싸면서. 우리 아들도 그래. 네가 잘생긴 놈 없더라.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내가. 그냥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잖아. 맞죠? 근데 저도 그렇게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울 볼 때마다 실망이 됩니다. 매번 볼 때마다 옛날 얼굴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저 사진을 보셨잖아. 그게 48살에 찍은 거예요. 올라올 때 그 프랑카드 사진이 딱 붙었더라 아닙니까? 그 사진이 48에 찍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박 갔어. 요즘엔 사진 찍기가 싫습니다. 근데 또 여자들은 안 그렇더만, 막 온 데가 찍어대려고 그래요. 나는 잠깐 찍지 말라고. 왜요? 사진을 뽑아갖고 현상에서 보면 내가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많이 늙어가지고. 그죠? 맞죠? 그래서 거울을 보기가 싫어. 거울 앞에 쓴 여자. 화장을 지운 여자. 보기 싫지? 안 싫은갑다. 화장을 지운 여자. 보기 싫지? 그지? 화장하고 봐야 돼. 자, 이제 의사표시가 뭔지 알겠죠? 이제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더라 이 말이야.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이 하자가 뭐냐? 사기, 강박을 말해요. 뭐라고? 사기, 강박.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뭡니까? 의사와 표시에 뭐예요? 불일치를 공부했잖아. 이거는 뭐예요? 일치야, 일치. 뭐라고? 일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 그거 참 이상하네. 자, 볼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비가 안 올 때만 일을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뭘까요? 뭐 하여튼 뭐 있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을려를 본 순간 뿅 갔어. 그래서 뻥을 치는 거예요. 을을 뻥을 친다. 이게 법에서는 기망 그래요. 뻥을 치는 걸 기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망. 꼬신다는 거예요. 꼬셔. 맞죠? 저대 우리 아가씨가 이름이 뭐지? 울산댁이. 이름 뭐야? 자기. 아, 돌아보지 말고 그래. 아, 우리 그 학생 이름 뭐냐? 애미야. 네 좋아하는 남학생 있어, 없어? 뭘 없어, 있지. 있게 생겼는데. 네 아무도 안 좋아하더나. 아들이 눈이 삐는갑다. 아직 애인 없나? 아이고, 부끄러워갖고 막 난리다. 애인 하나 사귀라. 자, 뭐라 그러? 저도 없는데 사고 그럴 나이가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어. 자, 봐봐요. 이게 꼬시는 거야. 기망. 요까지 기망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자마자 그대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사법 연수 기간 중인데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애인이 있는 알아. 그래도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겠지. 요즘 애들이 영악해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참 아이고 저들 언제 어느 데가 싶으죠? 정말로 똑똑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맞죠? 근데 그 기지개를 못 펴는 거야, 이 사회가. 못 펴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걸. 제가 우리 아이하고 일을 딱 같이 해보면요. 이야, 우리 아들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내보다 10배는 낫다. 근데 뭐요? 펼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는 거야, 이 사회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스펙은 화려합니다. 맞죠? 요즘 애들은 날라대, 머리가. 뱅뱅뱅 날라대. 근데 뭡니까? 대인관계가 우리만 못한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우리 부모들이 잘못한 거야. 치마폭에서만 키워갖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덜렁덜렁하게 아무데나 갖고 뭡니까? 치대고 어른들한테도 뭐 덜렁덜렁해서 아이고 얘 어머님 싸고 뭐 이래서 싸고 뭐 치대고 이래야 좋지. 저 이상하네. 갑이고 뭐 이러면 이런 문제인 거야 이게. 예미 알았지? 막 치대는 게 좋은 거예요. 언니야 싸고 막 이래가지고 손잡고 가고 언제 밥 한 그릇 사주라 내가 돈이 없다 사고 이래도 돼. 20살 때는. 맞잖아요. 근데 나이가 한 40 먹고 언니야 계속 밥 사줘 이러면 거의 돌아버리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저 말 맞죠? 근데 말이죠. 얘가 꼬시니까 얘가 착오에 빠졌어. 그래서 뭡니까? 그랍시다. 뭐라고 했어요? 그랍시다. 뭐 했어요? 의사표시를 했어요. 결혼하라고 결정했어요. 지혜인 들고 차 빌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들고 차 빌고. 맞죠? 드라마에. 그러면 이 기망이 뭡니까? 바로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착오에 빠졌지. 그래서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을려가 내가 결혼합시다라고 말을 할 때 마음속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일치야 불일치야? 그 당시에는 일치인 거예요. 그때는 오마이 백마탄 기사 갑이네. 다시 해봐. 오마이 백마탄 기사 갑. 글이 보여요. 누가 비 오면 일 안 하는 줄 알았나? 몰랐지. 맞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의사표시한 거야? 값 때문이죠? 그러면 얘는 뭐요? 무조건 취소가 될까 안 될까? 무조건 취소가 돼.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자를 보쌈해갖고 살면 죽으나 살아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평생 수절하며 살았어. 맞지? 지금은 뭐요? 자식 미친놈 아이가 하고 팩 까버려요. 이게 지금 뭡니까? 현대 여성들하고 우리 세대 때 여성들하고 다른 거예요. 애가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살아야 돼. 맞죠?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뭐 두드려 패는 남편은 잘 없죠? 팬 사람 있나요? 저는 한 번도 팬 적이 없어, 우리 와이프를. 맨날 얻어맞지. 요즘에는 펀치가 셉니다. 여자는 희한하대고. 펀치가 세요. 한 방 맞으면 훅 맞으면 죽겠어, 내가. 내가 뭐 때릴 띠가 있나, 키도 째면하고 뭐 살도 없는데, 그러면 막 발로 한 번씩 들고 차고 이런다, 나를 갖다가. 그러면 세다, 빤찌가. 여자가 세더라고. 남성 호르몬이 생기는 거 어쩐가, 막 세, 빤찌가. 우리 애들도 크면서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요, 군대 생활할 때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아들을. 왜요? 말로 하면 되지. 말로 때려, 아들 갖다가. 잘만 말을 잘 듣는데. 제가 장교 생활하면서 한 120명 정도의 군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본부 포대장을 했거든, 내가요. 120명이 내 병사야. 근데 뭐요? 아이들 한번 이렇게 머리는 해봤죠. 와, 그리 했네. 자꾸. 근데 때려본 적 없어. 나중에 저한테 얻어맞을까 해서 못 때리지. 키가 나보다 크니까. 그랬었어요, 제가. 옛날 군대 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병사들이 나한테 전화 오는 병사들이 있어요. 내가 택고 있던 병사들이. 아이고, 포대장님 잘 계십니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나 인마 포대장하고 원장이다. 내가 이거. 자, 이게 뭐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언제나 취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강박은 뭘까? 이거 사기인데, 이거. 그러면 강박이 뭘까? 강박 간단해요. 강박. 봐봐. 갑이 을의 탈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다고? 탈세. 그러면 봐주든지 고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탈세했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찌 알았지? 안 했는데 사본을 다 복사해서 보내는 거예요. 탈세했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예요? 고분고분해져. 네, 그래요. 너 탈세했네. 너 고발할 거야. 좀 하지 말아주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러면 안 할 테니까 5천 줘. 그러는 거예요. 안 할 테니까 5천 줘. 이게 강박이에요. 자, 고발하는 것은 뭡니까? 강박이 아닙니다. 왜요? 불법 행위를 보고 고발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정신의 발로야. 맞죠? 건전한 시민이잖아, 이게. 맞잖아요. 근데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이제 강박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공포심을 느낄까, 안 느낄까? 공포심을 막 엄청 느껴버리죠. 맞죠? 그래서 5천 줄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강박에 못 이겨서 공포심을 느껴서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5천만 원 줄게라고 말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결정하고 한 겁니까? 결정하라고 그냥 준 겁니까? 결정하고입니다. 왜요? 마음의 의사를 5천 주면 무마되겠지. 마음속의 의사를 결정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불일치.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진의가 뭘까요? 진의! 진의가 뭘까? 진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해요. 그러면 표의자가 뭔지도 모르겠다. 표의자가 뭔데, 그러면? 표의자가 뭐예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가 뭐야? 말하는 사람의 생각. 이게 진의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자의 생각은 뭡니까? 5천 주고 치우는 게 생각이야. 이게 진의야, 진의. 맞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해봐. 뭐라고?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게 진의가 아니란 말이야. 알아먹었어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뭡니까? 안 주고 무마되면 좋은 거 아니가. 이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야. 맞죠?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그 5천만 원 주는 게 최선이잖아. 이게 뭐라고? 진이 이거란 말이야.
표의자의 생각이 진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땡 틀린 겁니다. 뭔데? 그때 당시에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다. 표의자의 생각.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 오, 진이. 알겠죠? 그러면 의사표시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구나 하는 걸 느꼈다, 그죠? 그자? 느꼈죠? 그리고 대리를 이제 내일 해줄 거야. 그럼 이제 대리 나와있잖아, 대리. 맞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면 100점이에요. 됐죠? 근데 다음 주에 내일 공부할 때 대리가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또 본진도를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인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강의가 너무 하다 보니까 강의하고 싶어 죽겠어서 안 했는데 내일 합시다. 내일 또 개인 인사를 좀 할 거니까 어떤 말 할 건가 준비를 해갖고 오시. 알겠죠? 자, 오늘 마칠까요? 자, 지금 3시간만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간이 늘어나요. 몇 시간으로? 4시간.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